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개발에 이제 수평 분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소니는 새로운 컨셉카를 소개하기보다는 자동차 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소니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해왔던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하여 차를 만드는 수평 분업 전략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방식의 수평 분업으로 오션이라는 전기차를 생산 준비하고 있는 피스커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피스커는 전기차를 만드는 데 중요한 플랫폼도 직접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딜러는 물론 없고요. 서비스 센터도 직접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만들어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피스커가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소니의 앞으로의 행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를 만들던 회사가 쌍용을 인수하여 테슬라처럼 토요타처럼 만들겠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허풍을 떨 때가 아닙니다. 피스커의 전략을 잘 이용하면 쌍용이 살아남기 위한 비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상품 기획, 개발, 구매, 생산, 판매, 서비스란 전통의 밸류체인으로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살려 기존 업체들이 2년 반에서 3년마다 행하는 페이스리프트를 매 분기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된 기존의 방식을 깨고 배터리 EX는 물론이고 ECU에 들어가는 칩까지 스스로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딜러 쇼룸이 없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과 서비스를 방문하는 대신 OTA를 통한 서비스로 정비센터에 가는 빈도를 매우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의 공장도 없는 피스커는 어떤 전략으로 치열한 전기차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상품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앞세워 최고의 전비 효율, 자율운전, 생산 기술 등 모든 요소에서 혁신성으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고객에게 키를 넘기는 순간부터가 그들의 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기술을 활용한 고객 체험형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니오 하우스, 니오 앱, 니오 서비스 그리고 배터리의 긴 충전 시간 대신 3분 내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니오 파워 등으로 차별화하면서 중국에서는 BMW, 아우디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층으로 타겟을 축소하여 럭셔리 어드벤처러스한 이미지를 팔고 있습니다. 피스커의 전기차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요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스커의 오션이 차별화점으로 내세운 것은 가장 멋진 디자인과 현대 아이오닉 5보다도 싼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차별화한다는 것은 말이 차별화해야지 모든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새로 출시한 차량의 디자인이 어느 모델과 닮았다는 혹평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 디자인 차별화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차별화 요소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체 디자인 외에 임팩트가 있는 고객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션의 재원은 현대 아이오닉 5, 폭스바겐 ID4, 아우디 Q4 이트론보다는 크지만 포드의 마키, 테슬라의 모델 Y보다는 약간 작은 편입니다. 재원상에서 한 가지 특징은 외관 디자인에서도 보입니다만 전폭이 모델 Y보다 큽니다. 큰 전폭의 영향으로 돌출된 휠 하우징과 함께 매우 와이드한 스탠스를 가진 SUV란 인상을 줍니다. 특히 사이드의 프로포션은 캐릭터 라인과 함께 쿼터 글라스의 디자인 요소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스커는 디자인 차별화를 위하여 캘리포니아 모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네이밍도 잘합니다. 원래 오픈카는 소프트탑으로 만들어지고 승용차에서 구현되어 왔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시드 론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저도 이러한 오픈카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차들이 팔리는 주시장은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 정도였습니다. 판매 대수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고 코스트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포기한 것이 지금도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차를 만들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스카는 SUV로서는 처음으로 소프트탑을 사용하지 않고 루프, 좌우도어 그리고 백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유리를 전부 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인테리어에는 대시보드 중앙에 17.1인치 고해상드 리볼브 4라는 디스플레이를 배치했습니다. 통상 주행 시에는 포트레이트 컨트롤 모드로 표시되고 정지 시에는 랜드스케이프 헐리우드 모드로 표시될수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피스커의 마케팅 담당자들 좀 머리가 아픕니다. 쉽게 말하면 디스플레이를 스마트폰처럼 가로 세로로 움직이면서도 볼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예약자들이 오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SUV면서 스포츠 같은 필링 있는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피스커 CEO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포드는 물론 테슬라나 아우디 등의 경쟁차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스커가 경쟁의 핵심 요인으로 내세운 것은 가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트림인 스포츠는 배터리 용량 80kWh로 250마일을 항속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7,499달러로 7,500달러 보조금을 받게 되면 29,999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가격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비교해보면 될 것입니다. 아이오닉5의 58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SE 스탠다드 렌지 가격은 39,700달러입니다. 오션의 기본 트림 가격은 이 트림보다 2,201달러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5의 투휠 드라이브 가격은 43,650달러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비슷한 트림 가격과 비교하면 아이오닉5 대비 무려 6,151달러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속거리가 아이오닉 대비 짧지만 이 가격 차이는 예상보다 매우 큰 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기를 끌어왔고 이미 예약을 받은 대수는 19,000대로 초년도 판매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합니다. 23년에는 4 내지 5만 대를 생산할 예정에 있는데 월 379달러의 리스 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동차라는 고정비 부담이 큰 장치 산업이란 틀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의 차별화에 있다고 보입니다.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었던 이유로 피스커 CEO는 슬림한 자동차 회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피스커는 막대한 투자로 고정비가 발생하는 조립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하여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마그나의 오스트리아 공장에 위탁하여 조립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당연히 테슬라나 중국의 니오처럼 딜러를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스커는 한술 더 떠서 고객들이 그 브랜드의 진수를 처음 알 수 있는 서비스 센터도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외부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스커와 파트너 기업을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오션은 고객에게 인도가 되면 곧바로 1000개소 이상의 서비스 거점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점을 서비스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피스커는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지스톤의 3개 거점을 이용하여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독일에 300개 이상, 프랑스에 450개 이상의 브리지스톤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량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배터리 사양도 두 종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 스포츠에는 중국의 CAT이 개발한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트림에는 항속거리를 중시하여 3원계 NMC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한 원가 절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객 조사를 통하여 차량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렁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피스커는 슬림한 회사의 특징을 살려 개발 체제의 신속함이 첨단 기술 채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개발은 4년 이상 걸립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개발한 체중이 런칭될 때는 스마트폰처럼 모던함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스커는 개발 기간을 2년 반 이하로 단축했습니다. 실제로 오션에 적용된 기술을 결정한 것은 21년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런칭할 때도 아직 첨단 기술 그대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상 3, 4개월 걸리는 의사결정을 피스커는 3, 4일이란 매우 짧은 시간에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스커는 오션에 이어 두 번째 차로 페어라는 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제조는 마그나가 아닌 대만의 홍해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홍해는 단순한 제조 파트너가 아닐 뿐 아니라 페어의 공동 개발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피스커 CEO는 홍해와 같이 개발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홍해의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향후 바퀴가 달린 컴퓨터로 갑니다. 이때 홍해와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기술을 보다 저가로 경쟁력 있게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 그는 오션에 탑재하는 회전식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습니다. 홍해와 공동 개발품으로 높은 해상도를 갖추면서 기록적인 속도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24년 런칭 예정인 페어는 지금 외관과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제조는 홍해가 로즈타운 모터스로부터 매수한 오하이오 공장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션은 올해 런칭됩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파는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홍해는 일찍부터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예상하여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등을 포함하여 1000여 개 이상의 업체들과 이미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